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책, 이거죠. 이거 제가 저번에 2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번째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름처럼, 제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분들의 동생이다. 그래서 행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 공자 오빠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잃고 얻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잃고 얻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란생어 심림, 지란생어 심림, 불이무인 이불방, 군자 수덕 입도, 불위 곤궁 이계절. 이게 공자 가어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우리만 이제 이렇게 한자로 하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한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제가 시간이나 아니면 뭐 제 기술이나 이런 게 안 되고요. 일단 제가 이야기로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지초와 난초는 깊은 숲에서 자라니 사람이 없어도 꽃을 피우며, 군자는 덕을 닦아 도를 세우니 곤궁하다고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한테 조금 보여주기 위한,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초와 난초는 깊은 산 속에 있어서 꽃을 피워도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향기를 전하는데, 또 사람도 군자는 덕을 닦아서 도를 세우니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응? 너무 뭐 공궁하다고 해서 절개를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은요, 공자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공자를 이렇게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선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등용을 시켜주기를 원하는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이렇게 머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은 오나라가 진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오나라가 진나라를 쳐들어와서 초나라가 진나라를 도와서 이제 출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초나라 왕이 공자가 진나라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이제 초나라 왕은 되게 인재를 되게 잘 알아보고 이렇게 등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를 이제 초나라로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와 채나라의 그 신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초나라에서 공자를 등용을 하면 우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그럼 안 된다 해가지고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때가 이제 공자가 있었던 자리가 진나라와 채나라 경계쯤에 있었나 봐요. 거기를 딱 막은 거예요. 연금을 시킨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이 공자와 제자들이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초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4일째 되니까 이제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제 공자가 제자들한테 그 소나무 밭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자 봐라, 이 소나무와 다른 나무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죠.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러는 상황에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공자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공자는 이런 상황에도 뭐 악기를 되게 연주를 잘했잖아요.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나무줄기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자로가 이제 공자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노래만 부르고 계시면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 좀 물어보자. 그러면 원망과 근심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악기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이거 안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풀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로가? 그럴 수야 없죠.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말을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면야 왜 편안한 마음으로 대면하지 않는 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밥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완전 태평으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여럿이 다 같이 굶어가고 있는데 화가 날만 하죠. 그래서 이제 자로가 얘기하죠. 말씀은 옳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그에게 보답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덕과 지혜가 부족하셔서 선생님은 지금 오늘 같은 지경에 빠졌습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제자 자공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몇 해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지. 우리가 몇 해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았지. 쓰임을 못 받기도 했구나. 그러니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자로야, 인덕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죽으면 안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요, 그 주나라 왕이 그 은나라를 이렇게 멸망을 시켰을 때 거기는 우리의 형제 나라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킨 이 나라의 밥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죽으면 안 되었다. 그 사람들이 인덕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겠냐.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다면 비가는 은나라 주왕에게 배를 갈려 죽으면은 안 되었다. 이제 비간이라는 사람도 이제 은나라의 주왕의 폭정에 이제 직언을 한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제 주왕이 심장을 드러내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자공이 못 참고 한마디 한 거예요. 자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옳더라도 이렇게 곳곳에는 막힌 담벼락 뿐이고 천하의 사람이 모두 선생님과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선생님을 천하에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왜 기준을 좀 낮추지 않으십니까? 이제 따진 거죠. 아마 공자 선생님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냐 이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좀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가끔 이제 공자는 되게 올곧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좀 기준을 낮춰갖고 우리가 선생님이 또 등용이 되고 이러면 더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담담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자는 결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준을 낮추거나 자신의 마음과 다른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자공아, 내 뜻은 아직 원대하지 않고 네 생각은 아직 깊지 않구나. 오히려 자공한테 네가 좀 그 학문이 부족하구나라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군자가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기준을 낮추고 다른 선택을 하면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공자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아마 공자가 제자 중에 안회를 되게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회가 딱 나선 거예요. 어떻게 나섰냐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선생님의 학문이 높아서 천하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은 집권자들의 잘못이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처럼 굳게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바로 군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자로하고 자공은 안회가 좀 살짝 미흡기도 했겠죠. 쟤는 또 착한 척 한다.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이런다라는 생각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회가 얘기를 하니까 또 공자가 또 한마디 하죠. 안회야, 너는 정말로 학문이 있구나, 깊구나. 내가 만약에 재산이 많이 있으면 그 관리를 너한테 맡기마.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내의 말이 옳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큰 소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자공이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해왔지만 배를 골면서 소나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 좀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자가 소나무 아래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겨울인데 주변 나무들을 좀 봐라. 이 나무와 무엇이 다르냐? 소나무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간 후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음을 아느니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이 지나간 후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음,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안다. 낙담과 원망, 상심은 모두 그럴 수 있다. 정상이다. 니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또 답답해하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높은 기준과 필요를 지켜야 한다. 송백처럼 풍상이 몰아칠수록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심산유곡에서 나고 자란 난초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공자가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쓰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자로서의 그런 기준을 낮추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군자는 공공하다고 해서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당당함과 즐거운 마음을 바꾸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할수록, 어려움에 처할수록 가장 큰 낙관으로
직면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화내고, 사실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마 지금 상황하고도 좀 많이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데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끝없이 공부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8회쯤 지났을 때 이런 공경에서 이제 헤어나게 된 거예요. 진나라와 채나라 병사들이 물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제 초나라로 갔어요. 결국은 초나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공자를 등용을 하면 공자가 임금편에서 또 우리가 힘들 것이다라는 신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또 등용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돌아서 이제 오는 과정에 등용은 못 됐지만 거기에서 배운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래서 무조건 낙담하고 원망하고 내 원래 기준이나 생각은 잊어버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또 내 중심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이제 초나라에 갔다가 다시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진나라와 채나라의 경계에서 힘들었던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추운 겨울이 지나간 후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봄이 된 거죠. 녹음이 우거져 푸른 나무를 보면서 겨울날에는 온통 주변이 쓸쓸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랴. 그 꼿꼿한 자태만이 도드라졌음을 누가 알 수 있으랴. 비범한 삶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고귀한 본질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 막 어렵고 춥고 한 상황에서는 그 소나무만이 그렇게 이렇게 푸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다시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범한 삶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고귀한 본질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얘기를 해주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초나라 그쪽에서 어떤 엽공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자로한테 자네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대답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공자한테 와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전해라. 그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배우는데 실증을 내지 않고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으며 일을 할 때는 끼니도 거르고 때로는 근심조차 잊으며 즐길 줄 알아 늙는 법을 모른다고 말이다. 이렇게 공자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군자는 근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군자는 근심이 없느니라. 군자는 품격과 이상을 중요하게 여기니 시시때때로 수양을 하느니라.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 뜻을 즐거워하고 얻었을 때에는 그것을 다루는 일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처세하는 태도가 마치 평탄한 큰 길을 걷는 것과 같이 편안하고 태평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즐거워하고 하루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그런다는 얘기죠. 대신 소인은 그와 달리 이익을 중시하니 얻지 못했을 때는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얻었을 때는 또 잃을까 염려하느니라. 그리하여 소인은 평생토록 근심하며 하루도 즐겁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군자인가요? 소인인가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소인은 자신의 이익만 따지기에 없을 때에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얻고 난 뒤에는 잃을 것을 걱정한다. 목표 실현도 중요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잃고 얻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 지초와 난초는 깊은 숲속에서도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듯이 군자는 덕을 닦아 도를 세우니 곤궁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여러분 삶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런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자왈 맹자왈 공자 이야기였습니다.